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병원 건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목차는 대략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 병원 건축에 대해서 병원에 대한 정의, 뭐 사전적인 정의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사전적인 정의는 뭐 병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의료라든지 조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애를 출산하는 거죠. 시설들을 이해하는 거고, 자, 그런 시설을 병원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런 시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하는, 이제 건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게 이제 병원 건축이죠. 그래서 병원과 병원 건축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뭐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병원 건축의 이제 분류예요. 그래서 병원 건축에는 크게 이제 뭐 세 가지로 분류를 해야 하는데, 보통 우리 의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으로 이제 나눠지죠, 보통. 그래서 의원이라고 하면은 보통 여러분 동네에 있는 뭐 의원도 있지만, 보통은 우리가 의원이라고 하면은 보통 전문의가 있지 않고, 그러니까 비전문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과를 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걸 보통 의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건축에서 말하는 의원은 주로 이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외래 환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입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침대라든가 침상이라든가, 그러니까 병상이 있지 않는 그냥 외래 환자들 왔다가 통원 치료할 수 있는 걸 보통 우리가 의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의원, 치과, 한의 이렇게 분류가 돼 있고, 병원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종합병원 보통 생각할 수 있지만, 뭐 동네에 있는 병원들도 그러니까 병상이 있는 경우죠. 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환자까지도 우리가 포함해가지고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병원으로 분류를 하고, 보통 이런 병원에는 전문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분류가 되고, 보통 우리가 이제 건축에서 병원 건축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입원 환자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이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말하죠. 병원 건축. 그래서 굳이 구분한다면 병원, 치과병원, 뭐 병원을 알고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이렇게 나눠져 있어.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보호하고 관리하는 그런 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요양병원 같은 거 요양의원이 있고, 요양병원이라고 하면 요 안에 이제 전문의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걸 보통 얘기해요. 종합병원은 모든 과들이 같이 이렇게 있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많지 않는데 조산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조산원이라는 건 아이만 전문적으로 출산하는 그런 경우를 조산원이라고도 하죠. 자, 이렇게 병원에 대한 것은 이렇게 뭐 전문의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병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병원 우리가 건축할 때 기본적인 전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을 이제 계획할 때는 그 병원의 어떤 뭐 성격이라든지, 그 병원이 뭐 종합병원인지 뭐 시내에 있는지 또 외부에 있는지, 또 뭐 이렇게 그 병상이 뭐 많은,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병상이 많은 경우이죠. 병상이 적은 그냥 일반 전문 과로 구성되어 있는 병원인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 맞춰서 병원을 이제 계획을 하게 되고, 내용을 여러분들을 뭐 쭉 보면,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뭐 의료 향상의 질, 뭐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환자 뭐 서비스 향상하고 의료의 질도 향상하고 이런 것도 이제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자,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뭐 미술관도 그렇고 모든 뭐 용도의 그런 시설물도 마찬가지겠지만, 병원 같은 경우도 거기 들어가는 이제 뭐 환자들이 있을 거고, 또 이제 관리자들 있을 거고, 또 이제 뭐 의료인들도 있을 거고, 이제 또 서비스 동선이 있고, 또 환자들도 외래 환자들이 있고, 또 입원 환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동선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용하는 또는 거기 시설에 있는 여러 분류해서 사용자든 서비스자든 분류를 해가지고, 뭐 의사, 간호사, 뭐 방문객 분류해서 동선을 분리하고, 그냥 분리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같이 또 어느 정도는 또 연계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분리하면서 연계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그 계획의 주안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설 같은 미술관이나 뭐 도서관도 마찬가지지만, 미술관 말고 뭐 항상 우리가 확장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겠죠. 뭐 인구가 뭐 늘어난다든지, 그래서 병상수를 좀 늘리다든지, 그렇게 되면 뭐 수직으로 확장하는 거는, 증축하는 건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수평적인 어떤 그런 증축이라든가 확장은 좀 어려울 수도 있죠. 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들도 고려를 해서 장래에 뭐 증축이라든가 변경이라고 하면 뭐 용도변경 같은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병원 시설에는 뭐 의료만 하는 것도 아니라,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막 조그만 공연도 할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서비스 이런 시설들,
제과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추세죠. 그래서 그런 용도와 관련된 변경이라든지 또는 공간에 대한 확장 같은 것들도 고려를 해서 장래에 대비를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계획을 할 때 여러분들 주안점이 될 거예요. 자, 그런 거 보고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봤을 때 여러분들 배치 계획에서 이제 몇 가지 형식들을 보면 분관식이 있고 집중식이 있어요. 그래서 분관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미술관이 아니라 여러분 학교 같은 거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교사동을 이렇게 픽업 플랜을 해가지고 우리 수시적으로 증축하는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이렇게 배열하는 게 우리가 픽업 플랜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병원도 마찬가지로 분산식이 있고 집중식이 있어요. 분관식이라고 하는 거는 병동 기준으로 병동을 이렇게 증축하면서 수평적으로 증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적으로 분산하는 방식이죠. 보통 이런 경우는 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분관식 형태는 좀 드물고 좀 비교적 이게 대지의 여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렇게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형식이고, 보통 미국이라든지 대지가 좀 넓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데서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동별로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이제 설계하는 거, 이게 분관식이다. 항상 이렇게 실들을 저층분의 동을 여러 개로 이렇게 분산해서 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죠. 여러 개의 이런 동들이 배치되니까 그 동마다 이런 일조라든가 통풍 같은 것들이 양호하게 할 수 있죠. 만약에 이제 그거를 수직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집중식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일조라든지 통풍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어떤 부분은 남향으로 되어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또 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관식 같은 경우는 이런 통풍의 일조 조건이 동일하다. 각 실들이 각 병동별로 그런 특징이 있고, 이렇게 분산돼서 매치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설비 같은 것들이 같이 분산되니까 좀 불리하죠. 설비 같은 경우는 한 동에 몰아서 하는 게 좀 유리하죠. 근데 이렇게 동별로 이렇게 분리가 되다 보니까 각 동마다 이렇게 설비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비 같은 것들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좀 불리한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 내용들을 보고, 또 아무튼 보행거리도 멀어지죠.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고. 자, 집중식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종합병원의 이제 특징이죠.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병원의 이제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외래부, 중앙진료부, 그리고 병동부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세 가지가 하나의 동에 합쳐져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고층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병동 같은 경우 입원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동 같은 경우는 고층으로 이렇게 올리고, 저층부에 외래부가 있고, 그리고 외래부랑 병동부 사이에 중앙진료, 수술하는 부분이라고 됩니다. 중앙진료라고 하는 거는 주로 수술한다든지 검사를 한다든지 또 이런 의료행위가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중간에 외래부랑 병동 사이에 이제 중앙진료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집중식은 요 세 가지가 다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래서 설비라든가 시설이 뭉쳐져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좀 좋고, 또 이렇게 급식이라든지 또 병동부에다가 우리가 식사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동선이 짧아지니까 서비스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집중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도심 지역에 우리나라와 조건에 맞는 도심 지역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거. 근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분관식 같은 경우는 그냥 거기다 각 동마다 남향으로 할 수 있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높이로 올리다 보니까 반대쪽 같은 경우는 또 반대쪽으로 비용을 복도만 있을 수 없잖아요. 보통 이렇게 양쪽으로 실이 구성이 된다고 한다면 저 반대쪽 실 같은 건 향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환경이 각 실마다 균일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단점이 이제 집중식의 그냥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건축형 우리가 이제 배치할 때 분관식과 집중식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관식, 그 뒤에 이거 보니까 좀 편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외래부랑 중앙진료부랑 병동부로 보통 세 가지로 나눠진다 한다면 이렇게 한 건물로 구성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평면적으로 구성하는 거죠. 수직적으로 구성하는 거랑 평면적으로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병동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 동별로 하다 보니까 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건이 다 각 동마다 균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이런 형태는 많이 없어요. 군병원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군병원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많이 유지하기도 했었는데, 자, 그런 내용들이 있고, 자, 그래서 평면에서 이제 5번 평면 계획에서 자,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동선과 조닝에 대해서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그 병원에 있는 뭐 환자라든지 의사, 변호사, 방문객들, 관리자 이런 사람들의 동선을 분리하는 거, 분리하면서 또 이제 교차되지 않고 그러면서도 또 연결될 수 있게 자 그렇게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뒤에 그림이 아마 있나요? 그림이 아마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크게 이제 이거 그냥 다이어그램으로 아마 본 거예요. 이거는 이제 평면 구성이라기보다는 이제 다이어그램이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병원은 크게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외래 진료부가 있고, 보통 우리가 주로 정문에 오면은, 정문으로 환자가, 뭐, 이거 정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정문 환자로 이렇게 들어오면 외래 진료부로 보통 들어가죠. 보통 우리 종합병 같은 경우는. 자, 외래 진료부랑 중앙진료부랑 그 병동부 세 가지로 나눠졌다는 보면 돼요. 그래서 외래 진료부는 통원치료, 중앙진료부는 수술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병동부는 이제 입원 환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 주로 주출입구 같은 경우는 외래 진료부로 주출입구가 형성이 되고, 또 주출입구에도 보면은 우리가 좀 중규모의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이렇게 안 돼 있지만 비교적 큰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같은 주출입구를 하더라도 입원 환자랑 외래 환자의 동선을 분리해 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 환자가 외래 진료부를 통해서 가는 것보다는 자, 바이패스 해가지고 입원 환자가 외래과를 바이패스해서 바로 병동부로 진입을 하는데 그냥 진입하는 게 아니라 관리부라든지 관리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관리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그 외래 접수하고 뭐 하고 이런 관리부를 통제를 받으면서 지나갈 수 있게 바로 우리 입원 환자가 병동부로 바로 못 들어가고 어느 정도는 관리부를 통과해서 그래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중앙진료부는 어때요? 뭐 건물 전면에서 잘 보이지 않는 뭐 배면이라든가 측면에다가 응급차 이렇게 구성하는 응급차 와가지고 구급차 와가지고 이제 응급 환자들 이렇게 내려놓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대부분 응급 환자 같은 경우는 바로 수술하기 때문에 중앙진료부랑 인접하거나 또 C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하기도 하죠. 응급실. 그래서 응급실이랑 중앙진료부, 수술실과 관련된 거랑 같이 연결되어가지고 하기도 하고. 자, 그렇게 된다. 그래서 중앙진료부 같은 경우는 병동부랑 외래진료부의 가운데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병동 입원 환자분들도 검사받고 수술하고 다시 가고. 외래 환자들 같은 경우도 그냥 진료받고 갈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뭐 검사받거나 처치를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앙진료부가 항상 그 건물의 중심부가 된다. 여러분들 병원 가면은 중앙진료부가 보이나요? 잘 안 보이잖아요. 수술실 어딘지 잘 모르죠. 어디 있단 말이에요. 보통 3층에 있어요, 3층에. 보통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3층까지 외래부, 거의 1층, 2층 정도가 외래로 돼 있고, 4층부터는, 뭐 4, 5층부터는 이렇게 그 병동부, 우리 입원 환자들 가는 거고, 주로 3층에서 4층 사이에 이렇게 우리 중앙진료부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 그 조리원이나 조상원, 배치도를 생각해보면 거의 비슷한데 다루는 환자가 다르잖아요. 배치도는 비슷한데. 어디 조리원이나 조산원? 네. 조리원이나 조산원의 배치도가 비슷하다고? 네. 그 위치. 어디에 위치하는지? 네. 보통 이제 조리원 같은 경우는 뭐 실내 뭐 있을 수도 있고 좀 외곽에 있을 수도 있고 그거 뭐 크게 없는데 조산원 같은 경우는 애가 보통 이제 뭐 이렇게 태어나는 거를 하는 그런 있는 데인데 뭐 근데 배치가 다르다고? 아니, 비슷한 것 같은데. 조리원이랑 조산원이랑 오는 환자가 다르다고? 네. 그러니까 거의 같다고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산원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데 보통은 조산하면서 같이 조리원까지 같이 하는 경우도 많고 보통은 조산하면서 조리원만 따로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보통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 조산원만 있는 경우는 사실 조산원만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보통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많이 있는데 조산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게 약간 옛날 그런 규격이고 우리나라보다는 좀 외국의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같이 이렇게 섞어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두 개가 좀 다르다? 그 다루는 환자는 다른데 배치도 같은 게 비슷하다 보니까. 배치도? 네. 배치도라고 하는 거는 뭐지? 그 평면 평면 얘기하는 거? 뭐 그럴 수 있지. 보통 뭐 조산원 같은 경우는 일반 거랑 같은데 보통 일반 뭐 산부인과랑 뭐 비슷한 그런 개념을 보면 되는데 조리원 같은 경우는 약간 요양병원 같은 그런 느낌 있지 않나?
그래서 두 개가 다르다. 평면 배치가. 다루는 어. 환자가 어. 다른데 어. 배치도나 평면도 같은 게 비슷하다 보니까 그치, 왜 비슷한가요? 아, 왜 비슷하냐고? 네. 그치, 뭐, 다루는 환자가 같이 거의, 조산원 같은 경우는 애를 낳고, 네. 약간 뭐 조금 회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애들 관리하고, 이게 어떤 목표라고 한다면은, 이제 조리원 같은 경우는 일단 같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같이 있으면 더 좋고, 근데 따로 있는 경우면은, 그래도 거기도 좀 좀 오래 관리하는 거고, 좀 약간 장기 입원 같은 그런 개념이니까, 그리고 애들도 같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뭐 거의 같은 뭐 조리원이나 조산원이나 크게 뭐 같은 경우라고 보는데. 왜 어디서 그런 거를 어디서 본 거야? 아니면 다른 걸 어디서 보고 그런 거야?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건축 관련된 다큐멘터리 보다가 외국 거기- 쪽에 갔었는데 어. 뭔가 한국 조리원이랑 외국에 있는 조산원이랑 위치도나 배치도라든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왜 비슷하지 싶어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같은 개념이라고 거의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조산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단 대기하고 수술하다가 분만하고 분만실 따로 있고 대기실 따로 있고 그리고 애들 나면 애들만 보호하는 실이 따로 있잖아요. 이제 있고 또 이제 뭐 약간 응급은 아니지만 인큐베이터 해가지고 조금 집중 관리하는 데가 있고 근데 보통 이제 그 애들 요렇게 지금 보관하는 데는 보통 중앙에다 놓고 뭐 이렇게 외곽 쪽이라기보다는 사이드 쪽에다 보통 분만실 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내가 보기에는 그 조리원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단지 그 분만실 같은 거가 없거나 뭐 그런 경우라고 그런데 아무튼 그래. 근데 그래서 궁금한 게 그거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들어가는 환자는 다른데 네. 왜 레이아웃은 같냐? 네. 내가 볼 때는 거의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구분이 그렇게 명확하게 돼 있지. 일단은 조산원 자체가 일단 많지 않고 네. 내가 볼 때 조리원은 좀 많은데 그것도 약간 사서 같은 느낌이라 병원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주는 데도 있고 그냥 사서 같은 느낌도 있고 해서 사서 같은 데는 뭐 모르겠는데 일단 병원 같은 데는 병원 차원에서 구성되어 있는 조리원 같은 경우는 그냥 병원이라고 보면 되지. 병원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지. 그렇지. 아무튼 뭐 그래. 그래서 답변이 좀 됐나? 됐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야. 내가 거의 같은 배경인데 뭘 중점적으로 하느냐. 사실 뭐 크게 뭐 그게 구분이 아니, 보통 다루는 과가 다르면은 좀 다르지 아무래도. 배치도라든지 평면도가 되게 천차만별이잖아요. 어.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여기 입원실이 있으면 여기 처치실이 있고 그런데 맞아. 안에 다 있고. 뭐 흉부외과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입원실이나 처치실이 있다고 하면은 조리원이나 조상원은 배치도라든지 평면도 자체도 비슷해가지고 왜 비슷하지 싶어가지고 질문했어요. 내가 볼 때는 뭐 비슷하다고 봐야겠지. 그게 뭐 조리원이나 조산원이나 어쨌든 조리원 같은 경우는 조금 장기적으로 하는 데고 조산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한 뭐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만 하고 이제 나가는 거니까 그 기간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조리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응급이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좀 해서 덜 한 개념이고 조산원 같은 거나 또는 병실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응급 처치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고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있는 거냐 아니면은 이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 대비해야 돼서 보통 이제 뭐 전문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뭐 이런 그런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산원 같은 경우나 또는 산부인과인데 좀 큰 병원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들을 그러면 응급 상황이 됐을 때 이제 그런 걸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갖추는 그런 개념이고 그러니까 좀 더 병원에 좀 가까운 개념으로 보면 되고 조리원 같은 경우는 그냥 요양병원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되고 이미 난 사람이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금 그런 뭐 크게 뭐 응급을 다루는 경우보다는 이제 약간 이제 요양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한 걸로 요양병원 같은 건 형태로 그렇게 구성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거 좀 관심이 많나 근데 옛날에 뭐 그런 거 뭐 의료 관련된 것들 좀 뭐 관심이 많아. 다큐멘터리 어렸을 때 좀
아니, 좀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나 그래서 혹시 간호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나. 자, 그래서 아무튼, 자, 그래서 지금 바로 화장실 바로 갔네. 자, 그래서 병원의 전체적인 구성도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평면도라기보다는 개념도라고, 이런 실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동선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정도 여러분들. 자, 보면 되고, 화장실에 바로 가버렸네, 지금. 자, 그래서 나머지 뒤로 보면 우리 병원의 이제 규모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산정할 때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보통 저번에 은행 같은 거에서 잠깐 했을 때 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 종업원의 기준으로 우리가 구분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병원 같은 경우도 어떤 기준이 있는데 병원 같은 경우는 병상에 따라서 한 개의 병상에 따라서 면적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1베드, 2베드 해가지고 한 베드당 60제곱미터 정도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00베드가 있다. 100개의 병상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곱하기 100 하면 되는 거죠. 그럼 60이니까 6,000제곱미터. 한 2,000평 정도. 만약에 100베드가 가지고 있는 병상의 규모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한 2,000평 정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면적에 대한 여러분 보고를 보면 될 것 같고. 병동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27인데, 베드당 20에서 27인데, 보통 우리가 전체 종합병원에서 차지하는 병동의 비율이 보통 3분의 1 정도가 돼요. 3분의 1 이상이에요. 그래서 뭐 한 1000평이다. 그러면은 한 300평 정도, 300평에서 400평 정도는 우리가 병상실, 병동이죠, 병동.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기준으로 보면 60제곱미터니까 1병상당 60제곱미터니까 그냥 20제곱미터 정도 보면 되는 거죠. 20에서 뭐 한 25 정도, 27 정도 그래서 보면 되고 병실은 뭐 베드 사이즈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한 10제곱미터 정도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치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병상당 연면적은 병상당 한 개의 베드당 60제곱미터, 병동은 한 개의 베드당 뭐 20 정도, 20 이상 정도 보면 되고 병실은 1베드가 차지하는 면적이 10제곱미터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치수상으로는 여러분들 규모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 내용들을 보고 면적비 같은 경우는 면적비는 병동부 중앙지구 예를 들면 면적비예요. 그래서 되게 전체에서 뭐 크게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던 것도 병동부죠. 병동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면적에서 병동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 정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30에서 40% 정도가 그러니까 입원실이다. 입원 환자가 있는 병동부다. 라고 보면 되고 나머지 뭐 시설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참고적으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중앙진료부하고 외래부. 자, 그래서 각각의 실 구성, 그러니까 각각 영역마다 어떤 실이 있는지 보면 외래진료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입원 통원 치료를 하는 곳이죠. 그래서 왕복한 통원 치료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런 각 과들이 다 들어가 있죠. 뭐 치과, 소아과, 외과, 뭐 산부인과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런 실들이 들어간다 보면 되고 자, 중앙진료부에 들어가는 것들은 좀 보세요. 중앙진료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수술이라든지 검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중앙진료부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 수술부, 뭐 방사선부, 검사부, 구급부, 응급환자 구급부도 중앙진료부에 들어가고 약국 같은 경우도 우리 약국 같은 경우는 어디 있어요? 요즘은 다 외부에 있잖아요. 근데 큰 병원 같은 경우 약국이 안에 있어요. 안에 있는데 약국도 마찬가지로 외래진료부에 있는 것 같지만 외래진료부에 이렇게 접해 있는 거고 실제로 약국 같은 경우도 포함되는 건 중앙진료부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좀 보면 되고 그리고 중앙진료부 같은 경우는 또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이랑 같이 가는 게 항상 소독부. 기기들이라든가 장비들 이런 것들은 항상 미리 소독을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수술부랑 소독부 같은 경우는 같이 가고 보통 엑스레이 같은 거 찍거나 뭐 M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찍을 때 보면 어때요? 뭐 외래진료부에 찍지 않고 거의 어떻게 베드를 이동해서 막 찍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하는 그런 엑스레이라든지 CT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촬영하는 것들도 다 중앙진료부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
자, 병동부는 우리 그거죠. 그냥 입원하는 곳이죠. 입원한다고 이제 간호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뒤에 나와 있겠지만 뭐 하나의 어떤 간호 단위가 보통 10명 정도가 하나의 팀이라고 한다면 간호의 팀이라고 한다면 그 팀들이 뭐 몇 병상을 일정한 특정 병상을 이제 관리하는 부분이 이제 병동부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병동부 안에도 이제 간호사 대기실이 있고 또 면회실이 있고 또 의사 뭐 휴게실 같은 경우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의사실, 뭐 회의실, 숙직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입원 환자부 병동부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 기타 뭐 서비스부라든가 이제 관리부 같은 것들도 있죠. 서비스부 같은 경우는 뭐 무슨 우리 급식과 관련된 거 또는 뭐 설비와 관련된 거고 관리부 같은 경우는 입원 뭐 외래 환자 접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자 그런 것들이 관리부다라고 하는 거에서 평면이 구성되어 있는 크게 5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안 되지? 작업장 안 넘어가지네요. 어쨌든 자 돼 있고 그다음 동선 계획이죠. 동선 계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큰 병원 가보면은 좀 이렇게 그걸 느낄 수 있겠지만 아주 중규모 말고 비교적 큰 규모의 종합병원을 가게 되면은 출입구가 상당히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출입구가 여러 개 있는데 이렇게 다 이제 병원 같은 경우는 그거를 사용하는 그 사용자라든지 또는 이런 뭐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뭐 관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동선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입구 자체도 많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외래 환자들이 보통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이제 제1 입구로 보고 주출입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병동부 같은 경우 쪽 병실 입원 환자들이 들어가는 부분은 제1 출구로 갈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따로 뭐 측면이라든지 또는 뭐 옆면이라든지 해서 동선을 어느 정도 분리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2 출입구 같은 경우는 뭐 입원 환자라든지 또는 이제 방문객이 하는 출입구가 되고 그다음에 뭐 3출입구라고 하면 제3 입구라고 이제 구분된 거는 이제 응급 환자 같은 경우. 응급 환자 같은 경우는 건물 이제 메인 파사드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 측면이라든지 배면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구석에다가 하고 또 요 외에도 또 이제 장례식장 같은 경우도 있죠. 좀 병원 큰 경우 같은 경우는 장례식장도 많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이렇게 또 입구가 또 따로 분리가 되기도 하고 또 나머지 이제 뭐 관리지라든가 또는 뭐 서비스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또 이제 다른 쪽으로 입구가 돼서 병원 같은 데 가면은 입구가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하는 거는 그래서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입원부, 병동부라든지 또 우리 그 같은 외래 환자를 하더라도 중앙에 있는 경우 있지만 또 분리되는 경우도 많아요. 과별로. 뭐 산부인과 정도는 또 따로 뭐 분리된다든지 또 이렇게 동으로 분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로 이제 출입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복잡하고 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자, 외래 진료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이제 단위 공간 계획에서 자, 외래 진료부를 보면은 외래 이제 일반 통원 치료 환자들을 위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진료 방식에 의한 분류를 보면 자, 오픈 시스템이랑 이제 클로즈 시스템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간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식 그런 사고에서 나온 건데, 자, 우리 오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다기보다도 그 종합병원 근처에 좀 병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개인병원들. 근데 그런 개인병원들이 다 종합병원에 같이 이게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종합병원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서 보통 우리가 처음에 우리 같은 경우도 어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클로즈 시스템인데 보통 우리가 한 번에 가지 않고 동네 병원 가서 진료 의사를 받고 그리고 이제 종합병원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 근처에 있는 개인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거기서 먼저 진료를 받고 그래서 받다가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거기 그 중심이 되어 있는 종합병원에 가서 바로 그냥 연결돼가지고 수술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오픈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인 거죠. 그 주변에 있는 개인병원이랑 종합병원이 그냥 하나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수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통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때요? 그러니까 장점이 좀 많이 있죠. 일단은 뭐 집중되지 않아도 되니까 종합병원 안에서는 그냥 수술이랑 검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수술, 검사, 뭐 입원. 그러니까 외래 같은 것들이 빠져버리니까 조금 이제 혼잡이라든가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오픈 시스템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이렇게 진료 의뢰서를 주긴 하지만 외부에서 우리가 그 외래 환자 받고 종합병원을 만약 가게 되면 거기서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죠. 그게 이제 클로즈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클로즈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많은 외래 환자들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래 진료부라는 그런 게 좀 크게 존재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뭐 대기 공간이라든지 뭐 접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그런 형식이 이제 클로즈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좀 더 대규모, 그러니까 뭐 외국에 있는 그런 종합병원보다는 훨씬 더 규모가 커지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기실 같은 것들이 이제 크시다 보니까, 그래서 프라이버시 같은 것도 확보하라. 뭐 그런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보통 우리나라의 종합병원에 해당되는 그런 뭐 체크리스트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것들은 프라이버시 확보, 대기실 같은 경우도 이제 프라이버시 확보를 해서 대기할 때 밖에서 대기할 수 있지만 또 이제 병원 앞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진료과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제 대기를 해서 약간 보통 우리 외래 환자들이 있는 그런 중앙홀에서는 조금 이렇게 안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프라이버시 확보한 곳에다가 대기할 수 있게끔 각 과별로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 병상수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건물 그 병원의 규모를 측정하는 것 중에 그 대표적인 게 병상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외래 규모 환자를 얼마나 책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병상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병상수의 보통 한 3배 정도를 하루에 오는 외래 환자로 보고 우리가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병상수의 기준으로. 그리고 그렇죠. 그 외래 진료실 같은 경우는 한 실당, 우리 의사 한 실당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한 30에서 35 정도를 본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뭐 대기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요 3개, 밑에 3개 정도는 뒤에 중복해서 나오는데 같이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종합병원에 우리가 체크리스트, 규모가 좀 커지기 때문에 이런 규모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체크리스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밑에 3개가.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외래 진료부 같은 경우는 2가지의 이런 스타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 보면 되고, 자, 각 실별로 특징을 보면은, 보통 내과 같은 경우는 보통 검사를 어디가 아픈지 잘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 간이 아픈지, 뭐 장이 아픈지, 그리고 오진 같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검사를 많이 해야 되는 게 보통 내과의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아침에 가가지고 외래를 질러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검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피검사든 뭐든 뭐 엑스레이든, 뭐 엑스레이 정도면 괜찮지만 그보다 더 막 깊이 있는 검사를 해야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특징이 있는 게 내과라고 보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의사 하나가 여러 사람을 진료하기가 좀 어려워요. 외과 같은 경우는 좀 쉬운데, 그냥 어디가 아픈지 그냥 눈에 보이니까. 내과 같은 경우는 계속 검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의사가 여러 명의 환자를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내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명의 의사들이 이렇게 실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있는 경우가 많고, 뒤에 보면 여기 내과 같은 게 레이아웃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과 같은 경우는 보통 안에 이제 진료실들이 각각에 있고, 또 안에 들어가면은 또 이렇게 대기 공간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내과의 특징이라면 소진료실, 뭐 클 필요가 없는 거죠. 내과 안에서는 문진만 하는 거고 검사 내용 가지고만 보는 거니까 소진료실이 여러 개가 있는 각각의 개별실, 그런 특징이 있고. 자, 외과 같은 경우는 그 반대인 거죠. 외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디가 아픈지 금방 파악이 되죠. 뭐 종기가 있든지, 뭐 일반 외과 같은 경우는 뭐 종기가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어디 뭐 찢어지거나 뭐 깨지거나 뭐 꼬매거나 이런 게 보통 일반 외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처치실이라든가, 또는 뭐 기부스실 같은 경우는 정형외과랑 또 연결이 되는데, 뭐 처치실, 기부스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여러 명의 환자를 뭐 동시에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내과가 소규모의 어떤 진찰실이라 한다면 외과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좀 비교적 커야겠죠. 또 정형외과라든가 응급환자 같은 경우 오는 경우는 이게 막 주변이 막 틀어진 경우도 많고 해요. 그래서 외과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렇게 각 실마다 규모를 좀 크게 한다라고 하는 거. 정형외과도 마찬가지죠. 정형외과도 외과랑 뭐 같은 개념이에요.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골절 환자가 이제 오는 경우죠. 정형외과 골절 환자가 보통 오는 경우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통 1층이라든지 조층부에다가 보통 1층에다가 이제 해준다. 뭐 그런 특징이 있고, 미끄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있고, 이제 소아과 같은 경우는 좀 그 규모를 좀 대기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규모를 좀 넓게 해라. 라고 하는 거. 애들이 있는 거니까. 부모를 동반하고 혼자만 오는 게 아니라 애들이 같이 오는 거니까 애들이 좀 대기 공간이라든가 규모도 크게 하고, 조금 뭐 이런
뭐 조그만 이런 뭐 키즈 카페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조그맣게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경우도 많죠. 아이들을 위한. 그래서 뭐또 격리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유념해서 그렇게 실 구성하라라고 하는 거. 자, 부인과라고 하면은 보통 산부인과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좀 프라이버시를 좀 보호하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외부에서 대기 공간이 잘 보이지 않게 이렇게 구성을 해라. 뭐 그런 내용이고. 자, 피부 비뇨기과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이제 소변 검사 보통 많이 하잖아요. 소변 검사 할 때 화장실이랑 같이 인접해가지고 구성을 해라. 그런 내용이고. 자, 이비인후과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 카메라든가 내시경이라든가 이런 걸 다 보면서 하지만 옛날에는 어땠어요?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귀를 봐야 안이라든가 코를 봐야 되잖아요. 옛날 돋보기 이렇게 볼록 렌즈, 아이고, 우리 오목 렌즈를 이용해가지고 빛을 투과해가지고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이렇게 채광이 많으면은, 이 자연 채광이 있으면은 그게, 우리가 자세하게 보는 게 방해가 돼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북측에다가, 보통 이비인후과 배치할 때는 북측에다 배치해가지고 일정한 조도가 하루 종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제 북측이잖아요. 북측에다가 보통 이렇게 이비인후과를 배치를 하게 되는데, 꼭 이건 옛날 기준이고,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제 모니터 같은 경우로 내시경 모니터 다 보고 컴퓨터 모니터를 다 보기 때문에 그냥 브라인더 같은 것 정도만 치면 다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기준이 아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그런 시설이 없는 거를 가정한다면 북측에다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는 주로 자세히 봐야 되기 때문에 북측에다 설치를 하고 치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보면 치과 같은 경우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북측에다가 배치하는 게 좋다. 근데 가장 해야 되는 거는 이비인후과고. 자, 그런 내용들이 있고, 안과 같은 경우는 암실을 따로 설치하고, 치과 같은 경우는 또 우리 기공실 같은 거 있어요. 뭐 이렇게 만들고, 이빨 만들고, 뭐 깎고 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뭐 먼지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거 관련된 환기 설비를 같이 해줘라 하는 게 이제 그 내용들이고요. 아까 그 내용들을 같이 봤고, 자, 이제 외래진료부 말고 이제 중앙진료부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자, 중앙진료부는 마찬가지로 이제 거의 그 병원의 핵심이 되는 그런 이제 처치실이라든가 수술실이라든지 또는 뭐 시술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동성 같은 경우는 외래부랑 병동부의 중간에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현실에서는 1층, 저층이 외래부잖아요. 1, 2층, 2층이 외래부고 고층이 병동부니까 그 사이에 해당되는 거죠. 3층이나 4층에서 보통 우리 중앙진료부가 되어 있고 통과교통이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걸로 지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통과교통을 배제하고 가능하면 외부에서 오는 뭐 이렇게 면회객이라든가 뭐 수술 같은 거 하면은 이제 대기하는 공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서로 교차되지 않게 코너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통과교통이 되지가 않죠. 자, 그리고 당장에 동선이니까 교차되지 말고 그렇죠. 이동하기 쉬운 저층에다 설치한다. 라고 하는 거. 뭐, 기본적인 내용에서, 약국 같은 경우도 중앙진료부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지만 약국 같은 경우는 중앙진료부지만, 외래 환자들과도 연락이, 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외래진료부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데다가 설치해라. 라고 하는 거. 자, 면적비는 아까 뭐 10에서 20% 정도 보면 되고, 그래서 중앙진료부 같은 경우는 요 외에도, 아까 여기 있죠. 그래서 각각의 그 구성을 보면, 자, 수술실 같은 경우, 중앙진료부의 대표적인 게 수술실이죠. 통과교통이 다른 에 온 사람의 통과교통이 없고, 그리고 중앙진료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 수술할 때는 각종의 수술 기기들이 다 소독을 미리 다 해놔야 돼요. 그래서 중앙진료부가, 수술실 근처에는 반드시 소독 공급부가 같이 있게 되죠. 그래서 수술실이랑 인접한 곳에 설치하고, 당연히 뭐, 그리고 응급부에서 오는 환자들도 이제 접근이 용이하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 특징이 있고, 자, 그리고 수술실의 개수예요, 개수. 수술실의 개수랑 크기를 대략적으로 보면, 100병성당 수술실 2개 정도. 그래서 50병상당 하나 정도 보면 되죠. 만약에 200병상이면은 수술실이 4개 정도. 50병상당 1개의 수술실을 구성해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온도, 습도 같은 것들도 항상 적절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 공기 같은 경우는 재순환시키지 않다고 했는데, 이 감염된, 외부에서 안쪽에 있는 이런 안 좋은 공기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순환하지 않고, 보통 우리 급기랑 배기 같은 경우는 순환해가지고 하잖아요. 보통 사무실이든 그렇게. 근데 병원 같은 경우는 순환시키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녹색계때 보색 관계인 거죠. 막 수술하다 보면 피가 막 튀고 가잖아요. 나중에 이제 난색 계열로 만약에 쓰게 되면은 색깔이 이제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보색으로 우리 수술실에는 뭐 그린이라든지 녹색이라든지 녹색 계열로 해서 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확인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전기 도체성, 스파크 같은 거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 타일 같은 것들을 바닥에다가 스파크 같은 거 나게 되면 장비들이 또 의료 장비들 같은 경우는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스파크가 나가지고 장비가 좀 오류가 나가 고장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파크를 방지하는 그런 전도성 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닥에다 깐다라고 하는 게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수술실 크기에 대략적인 크기예요. 6제곱미터, 6x6이나 또는 4.5 조그만 큰 거실이라든지 조그만 뭐 7 같은 기준으로 보면 돼요. 대수술실이 있고 소수술실이 있다 라고 하고, 이제 출구 같은 경우는 쌍여다지로 자재문 왔다 갔다 자재문으로 보통 많이 하죠. 근데 자재문으로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서 이제 전동식 도어를 자동 도어를 해서 보통 열어주죠. 옛날 기준이고, 보통 요즘 같은 경우는 안에서 밖에서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고 안에서 이제 제어를 해가지고 누르면 콜하면 안에서 눌러줘가지고 문이 열리게 하는 그런 스타일로 많이 바뀌어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잘 하는 거는 수술실에는 들어가는 등이 이제 무용등이 들어가고요. 무용등. 보통 우리가 수술실 할 때는 조도가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웬만한 이런 뭐 150 누스가 아니라 거의 뭐 엄청난 조도를 많이 쓰기 때문에 거의 한 10배 가까운 조도를 쓰죠. 그리고 무용등이라고 하는 거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가 생기면은 뭐 수술실 할 때 이렇게 미세한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자세히 볼 수 있게 무용등으로 한다. 자, 무용등은 이렇게 여러분들 뭐 메디컬 드라마 보면 아주 큰 원형에다가 이렇게 몇 개 이렇게 광원을 이렇게 설치한 거. 그게 이제 무용등이에요. 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아까 중요한 건 이제 끝났고, 중앙병동부에서, 두 번째 이제 수술실 옆에 근처에 소독 재료부가 있다. 장비들 같은 거 소독하고. 보통 장비들 같은 거 우리 전기로 찐단 말이에요. 전기라든가 우리 쪄서 보통 하죠. 소독할 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만부 같은 경우도. 분만부 같은 경우도 병상수 20베드마다 하나씩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방사선실 있죠. 뭐 엑스레이라든가, 뭐, MRI라든가, 뭐, CT라든가, 또는 뭐가 또 있나요? 또, 몇 가지 그런 시설들이 있죠. 이런 시설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방사선 관련된, 방사선이라든가, 뭐, 자기라든가 이런 관련되기 때문에, 그 차폐와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되겠죠. 벽도 두껍게 하고, 오늘 뒤에 뭐 일반 구조 시간에 뭐, 차폐 콘크리트가 나오게 되는데, 뭐 그런 거 쓰는 거예요. 차폐 콘크리트라든지, 아니면 납이라든지 이런 형본으로, 문 같은 경우 난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방사선 것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자, 그런 게, 이런, 이제, 방사선실에 해당되는 거고. 안에 들어가면 조작실도 있죠. 뭐 해보세요,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실도 격리해라. 유리 같은 경우도 납 유리를 써가지고 방사선이 지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하라,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중앙진료부예요. 뭐 약국이라든가, 뭐 특히 이제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약국이라든가 검사부 같은 경우, 혈액검사 같은 경우는 외래과랑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외래과랑 인접해서 그렇게 설치를 해줘라 라고 하는 거. 보통 물리실이라든지 검사실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많이, 우리 외래로 가게 되면 많이 하게 되죠. 혈액 의료사업부는 이제 상담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고, 구급부. 그래서 구급부 같은 경우도 이제 응급 환자가 왔을 때 이제 바로 처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그래서 구급차가 픽업할 수 있는 드랍존 같은 거 설치해줘라 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육아부라고 하는 거. 분만실 애기 태어나면은 이제 애기들 이제 며칠 동안 특정한 어떤 온도에서 보호해주는 거죠. 육아부에 해당되는 거고. 자, 여기 지금까지 여기 중앙 있고, 그 다음에, 자, 병동부에 볼게요, 병동부. 자, 병동부는 우리 쉽게 하면 입원실이에요, 입원실. 입원할 수 있는 공간이고. 지금 아까 봤던 블록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병동부는 고층화되어 있죠. 그래서
보충화되어서 능률 설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설비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병동부의 면적은 요거는 좀 요 치수는 좀 많이 알아두는 게 좋고요. 다른 거는 말도 요 병동부의 면적은 전체 연면적에서 30에서 40% 이상, 3분의 1 이상이 병동부 면적이더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병동부도 마찬가지죠. 관리가 쉽고, 간호상 관리가 쉽고, 그래서 간호 대기실 같은 경우는 수직동선 위에다가, 수직동선 근처, 즉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위치 근처에다가 설치를 해서 환자들이 이동하는 것도 관리하면 좋지만, 또 중요하지만, 이제 방문객들, 방문, 뭐, 외부에서는 문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신 분들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수직동선에다가 설치한다. 뒤쪽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병동부의 계획상의 고려사항들은 뭐 이 정도 보면 되고, 그 병동부 안에도, 그다음 병동부 안에 가장 있는 게 그냥 병실이죠. 병실과 그다음에 간호사 대기실 있고, 그 외에도 뭐 휴게실이라든지 뭐 면회실이라든지 의원실이라든가 그런 것들 구성되어 있다. 자, 그런 내용이고,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병동부에서 가장 이제 뭐 시험용이라고 한다. 시험에 여러분들 자주 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그 간호단이에요, 간호단위. 그래서 한 간호단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간호단위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개의 기준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 간호단위가 있고 특별 간호단위. 특별 간호단 같은 경우는 뭐 전염병이라든지 또는 뭐 결핵이라든지 보통 전염병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전염병 관련된 요즘 뭐 코로나 같은 경우도 이제 따로 이렇게 격리해서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 간호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일반 간호. 그리고 환자의 그 위중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 내일 하신 분들 있잖아요. 중환자 같은 경우는 개실에다가 보통 1인실, 2인실 있거나 아니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시설도 있어요. 중환자 전용실이. 일반적으로 일반 환자 같은 경우는 뭐 4인이라든지 6인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뭉쳐서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총실로 되어 있는 거. 여러 명이 들어가 있는 개실을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총실이라고 얘기하고, 한 명에서 1인에서 2인실을 얘기하는 게 보통 개실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총실과 개실로 되어 있다. 그래서 간호단이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과에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뭐 전염을 할 수 있는지 전염이 가능한 그런 병인지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고, 이것처럼 뭐 경환자랑 중환자로 분류하기도 하고, 또 남녀별로 구분하기도 하죠. 간호단위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들에서 얘기하는 거고. 자, 그래서 그 간호단위는 어떻게 기준이 뭐냐? 가장 그 크기 단위로 보면, 보통 간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명이 교대를 하기도 하고 한 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10명을 한 팀으로 정도, 간호팀을 10명을 한 팀으로 보면 그 팀이 맡을 수 있는 베드가 가장 이상적인 건 한 25베드가 가장 뭐 좋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보통 뭐 40베드까지. 건물로 보면, 병동으로 보면 한 층 내지는 한 층의 반 정도. 규모가 좀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이쪽 반대쪽은 다른 팀이고, 그리고 건물 규모가 이제 조그만 병동 같은 경우는 한 층에 한 40베드 들어간다고 보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통 40베드가 한 팀이 맡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 같은 입원실 환자 가보면 이제 간호사들 많이 이렇게 업무 보는 데 있죠. 거기가 간호 대기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간호 대기실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라든가 뭐 그 엘리베이터 근처에 꼭 앞에 아니라 하더라도 엘리베이터 근처에 있어서 환자라든가 또는 뭐 그 방문객들, 문병 온 사람들을 뭐 감시한다기보다는 옆에서 이렇게 안 보이게 관리할 수 있는 쪽에다가 간호원 대기실을 놓고, 그리고 요거 24m, 보행거리 23m 안에 정도는 들어와서 관리를 해줘라. 너무 멀리 있으면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24m 안에서 간호할 수 있는 그런 거리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간호 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병실의 크기, 다 끝났네. 그죠? 거의 다 여기 뒤에는 뭐 없고. 자, 병실의 크기예요. 그래서 크기는 여러분들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크기 같은 경우는 1인용, 여기서 1인용실, 2인용실 같은 경우는 개실 여기서 개실 기준이에요. 개실이라고 하면은 독실이라든지 2인실 기준으로. 그래서 1인용실은 뭐 10제곱미터, 2인용은 뭐 13제곱미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병실을 계획할 때 이제 체크리스트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천장을 너무 조도가 높으면은 항상 누워 있잖아요. 환자들이 누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천장을 너무 밝게 하는 것보다는 천장을 조금 이렇게 천장을 너무 밝게 해가지고 반사율이 있으면 좀 피곤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마감재료 선정할 때 그런
약간 너무 이렇게 광택이 있는 것보다는 무광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문지방을 두지 않는다. 문지방을 두면 안 되겠죠. 보통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문지방이, 요즘은 다, 아파트도 문지방이 없잖아요. 옛날 한 90년대만 해도 아파트에 다, 여기 제로블리드가 다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다 제로블리드가 아파트도 그렇고, 뭐 병원도 그렇고, 이게 무단차 계획을 하게 돼. 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고, 애들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무단차가 기본이죠. 그래서 어쨌든 옛날, 문지방은 이제 옛날 그 의미인데, 말인데, 문지방을 일단 두지 않는다. 단차를 없게 해라. 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뭐, 폭은 뭐 1.1m 이상 해라. 사람들이 휠체어라든가 이런 침대 같은 게 이동할 때 이제 침대로 단위로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침대라든가 이런 휠체어 같은 거 통과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 법적에서는 창면적으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병원의 병실, 우리 법규에서는 병원의 병실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의 10분의 1을 계급으로 하게 돼 있어요. 교실도 마찬가지예요. 교실도 이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하면은 창문의 사이즈는 10제곱미터 정도 이상 해줘야 돼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교실, 아파트의 거실, 그리고 병원의 병실. 하나 내가 또 계속 까먹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잘 나오는 건데, 그거는 법적인 내용이고, 실제로는 바닥 면적의 4분의 1 이상을 해줘라. 4분의 1 이상. 그러니까 25% 이상 해줘라. 그러니까 창을 크게 뚫란 얘기예요. 창을 많이 넓게 뚫면은 여러 가지로 좋잖아요. 우리는. 조망이 일단 좋으니까. 환자들은 누워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조망이 좋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환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창의 면적을 최대한 크게 해라. 법적 이상으로. 법적에 뭐 2배, 3배 이상 해주라 그런 내용이고, 또 창대 높이 같은 경우도 너무 높게 하지 말라는 거죠. 조망을 할 수 있게. 그래서 90cm 이하로 하라.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병상 후면에다가 이렇게 여러 번 채거나, 다른 사람들, 보통 우리가, 이거는 2인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총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러 명, 4인실, 6인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명이 같이 있으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머리 뒤쪽에다가 개별 조명 시설을 따로 두라 하는 거. 그리고 보통 우리가 커튼 같은 걸 쳐가지고 파티션 같은 걸, 이동식 파티션 같은 거를 많이 이용하죠. 총실 같은 경우는, 6인실, 4인실 같은 경우는. 자, 그런 내용이고, 또 직사광선은 당연히 피하겠죠. 이제 브라인더 같은 거나 이런 거 설치해가지고, 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뭐 총실과 개실, 약간 4인실과 뭐 2인실의 병상 수의 비율은 당연히 이제 아무래도 다인실 같은 경우가 더 많은 사람의 수가 원하겠죠. 여러분 보험 같은 것도 되잖아요. 1인실, 2인실은 또 보험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비율은 들어가는 병상 기준으로 4대1, 3대1 정도. 그러니까 여러 총실 같은 게 들어가는 사람을 더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 병실 같은 거 계획할 때 4대1 비율로 그렇게 해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계획상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외 특수 병실들도 있어요. 뭐 응급환자라든지 또는, 응급환자가 아니라 중증 환자.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장비 같은 거 많이 달고 있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위한 중증 환자들도 있고, 또 심혈관, 혈수증이라든가 또 마찬가지 중증 환자이긴 하는데, 또 여기 이 심근관 쪽에 있는 분들도 또 이분들이 있는 그 장비 같은 것도 있죠. 그 장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간호단위가 병실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30분이네. 그래서 요거는 뭐 병실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는 요 병실 같은 경우가 거의 여다지 거의 없죠. 여다지가 아니라 아까 여다지라고 되어 있는 거는 2인실 기준이고 2인실, 1인실 기준인 거고, 뭐 호텔처럼 그런 느낌이고, 일반적으로 4인실, 6인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다지가 미다지로 하죠. 이렇게 미다지 형태로. 왜냐면 문이 밖으로 열리면은 복도에서 지나가다 걸리잖아요. 그래서 복도하고, 보통 4인실 이상 같은 경우는 우리 천장에다가 이제 롤 브라인더, 롤 브라인더가 아니라 커튼 같은 거를 설치해가지고 이제 뭐 검사를 하거나 뭐 처치하거나 했을 때 이렇게 프라이버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들이 천장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걸 보면 일반. 그래서 베드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아까 1인당 들어가는 병실 면적이 아까 얼마 10제곱미터라고 했잖아요. 10제곱미터 정도 기준으로. 그 기준 안에 3m, 3m 곱하기잖아요. 그 안에 뭐 간병인들도 많이 있어야 되고, 병문안 오시는 분들도 까지 공간을 고려했을 때 그 정도의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에 따라서 어떤 규모인지를 보고, 나머지는 이제 다 됐네요. 이제 그 외에 이제 서비스 부분이랑 그다음 관리부 같은 있죠. 서비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보통 음식 같은 거 이제 조리하거나
또는 그 조리를 이제 배식하거나 하는 부분이 이제 급식부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뭐 덤메이터를 해가지고 뭐 엘리베이터 조그만 리프트 같은 걸 형태로 이제 이동하기도 하지만 요즘 같은 그런 경우보다는 거의 이렇게 이동하면서 뭐 하는 경우가 많죠. 엘리베이터를 이동 안 하고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직접 끌고 다니면서 하나씩 배식하는 경우도 많죠. 뭐 세탁부, 이불이라든가 이런 것도 항상 세탁해가지고 세탁부가 있고, 또 관리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직원들 뭐 사무적으로 이제 사무공간이죠, 사무공간. 임티원장 수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담당하는 관리부들이 있다 하는 것. 보통 관리부 같은 경우는 외래실의 접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같이 연결돼서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 외에 이제 기타 뭐 음악, 격리병동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음압병실이 있죠, 음압병실. 그래서 안에다 우리 병실 안에 압력이 외부 압력보다 적은 거. 그러니까 압력을 안에 적게 해주는 거. 그래서 안에 있는 안 좋은 공기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밖에 있는 공기는 안으로 들어와도 안에 있는 안 좋은 공기는 밖으로 나가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압병동을 보통 설치하는데, 음압병동 같은 경우는 안쪽에 실이 압력을 적게 해주는 그게 이제 음압병실이고, 그다음에 코호트 격리 같은 경우도 그냥 이거 보면 코호트 격리 같은 경우도 그 전체가 다 거기 병원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전체가 다 이렇게 격리가 되는 게 코호트 격리, 이런 내용들이 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병원 건축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례 됐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됐다. 병원 지금 우치구치 뭐 질문 같은 거 뭐 있는지.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아, 그랬어? 그게 뭐였어, 근데? 미닫이 여닫이. 미닫이. 아까 그거는, 미닫이 여닫이는 1인실, 2인실. 여닫이, 여는 거잖아요, 여는 거는 1인실. 근데 호텔 같은 경우는 슬라이딩도 거의 없다는 거죠. 호텔 개념으로 보는 거죠. 여닫이, 미닫이라고. 근데 좀 이렇게, 여닫이로 할 때는 이제 침대라든가 휠체어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올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넓게 해라. 뭐 그런 내용이고. 보통 이제 6인실, 뭐 8인실, 12인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거의 여닫이 같은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고, 항상 낮에는 항상 오픈 시켜놓고, 항상 닫혀야 되니까, 이렇게 미닫이로 보통 설치하게 돼. 응? 외여닫이, 한쪽으로. 외여닫이 이렇게 하는 거는, 근데 외여닫이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항상 그때 보면 6인실, 8인실 같은 경우는 항상 열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열려져 있으니까 사실은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근데 프라이버시 문제가 워낙 많이 있으니까 사실 뭐 프라이버시를 할 게 없잖아요, 거기는. 근데 1인실, 2인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좀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환자들이 좀 많은 경우가 많아서 문을 항상 열어 있거나 하면은 좀 그게 좀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을 수 있어서, 그래서 여닫이로 닫아놓고 아예 그냥 좀 안정감 있게 하려고 하는 거죠. 1, 2인실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까 요거는 1, 2인실 경우. 아까 요 같은 경우는 그 내용에 좀 내가 설명을 했는데 조금 빠져 있었는데, 요거죠. 병실 여기. 요거 같은 경우는 1, 2인실의 경우. 1, 2인실의 경우고, 보통 이제 다인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다인실도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근데 아까 그 문만 좀 다르다고, 몇 가지 다르다고 하고. 아무튼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 또 뭐 질문 같은 거 있나? 지금 뭐 다들 지금 다 자리를 비워가지고. 뭐 있으면 편하게. 조도가 없다는 거 설명을 잘 못 들어가지고. 조도? 병실에 조도가 높은 거. 병실 조도 잠깐만, 여기 있었지? 아, 네. 여기? 천장의 조도가, 조도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반사돼서 나오는 걸 빛을 조도라고 하거든. 조도인데, 휘도는 광원의 밝기, 조도는 어떤 면에 밖으로 나왔을 때 밝기를 보통 조도라고 하는데, 누워있는 게 항상 천장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누워있으니까. 그래서 천장이 너무 눈부시거나, 그러니까 휘도가 있거나 하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어둡게 하라. 그러니까 어둡게 한다고, 천장을 어둡게 한다 그래가지고 애매하니까 약간 어떤 의미로 보면은 반사광 반사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약간 우리
패브릭 같은 거 보면은, 호텔 패브릭 같은 거 보면 약간 편안한 느낌 들 수 있잖아요. 눈이 난바사돼가지고. 그러니까, 유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조금 이렇게 눈이 좀, 거울을 계속 보고 좀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제 재질감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조도를 낮출 수 있는, 빛을 그냥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매트한, 그러니까 광택이 있는 것보다는 좀 매트한 그런, 뭐, 꺼끌꺼끌한, 똑같은 우리 텍스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꺼끌꺼끌해 보이는 그런 텍스 같은 것들을 좀 쓰거나, 너무 밝은 색보다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편안한 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빛을, 빛을 반사하는 게 아니라 난반사하는 그런 형태로 써라 보는 내용이에요. 그런, 그래서 천장 보고 있으면 좀 불편하니까. 자, 아무튼 그런 내용들. 또 뭐 있으면 또, 이거 말고라도 계속 그 전 거라 상관없으니까. 이제 있으면 질문사항 있으면 좀 얘기를. 자, 질문이 있어요? 아까 또 뭐 질문 또 없어? 질문. 자, 그럼 질문 없으면은, 자, 병원 관련된 거는 일단 마무리를 하고, 지금 40분이니까